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슬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잠자는 슬립이 아니라 SLIP라고 해서 우리가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슬립입니다. 저 앞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정자가 있었고 안에 마치 자석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 자개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원판이 따라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서 돌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해서 NS라고 했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속도를 실제 속도라고 해서 N이라고 했는데, 이 동기 속도와 실제 속도가 차이가 나게 돼요. 밖에서는 1분에 1800번 돌았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은 실제로 1분에 1800번보다 조금 더 늦게 돌아가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일종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둘 사이의 속도 차가 미끄러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는 슬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미끄러지는 신발이 뭔지 아세요? 신발 중에 미끄러지는 신발. 그래서 우리가 슬리퍼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슬립, 미끄러진다고 해서 신발처럼 미끄럽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알면은 유도전동기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이 속도에서 이 속도를 빼는 게 아니라 동기 속도 분의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곱하기 10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1800인데 1800분의 1800 빼기 1710 하게 되면은 뭐 한 5%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슬립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만약에 슬립이 1이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슬립이 어떻게 해야지 1이 될까요? 이 식이 어떻게 해야지 1이 되나요? 자, 이게 없으면은 NS분의 NS니까 이게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N이 0이다. N이 0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것은 밖에서는 전기를 넣는데 얘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켰는데 선풍기 날개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꽉 잡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선풍기일 때는요. 움직이지 않죠. 전기는 들어가는데 움직이지 않죠. 그때 속도가 0일 때 그때 슬립이 그때 1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실제로는 어떤 상태다? 정지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안 좋을 때죠. 슬립은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많이 미끄러지는 거니까. 자, 반대로 그러면은 슬립이 0이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NS 빼기 N이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NS 빼기 N이 0이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NS와 무엇이 같다? N이 같다. 그러니까 밖에서 1800번 돌렸는데 이 안에도 1800번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미끄러짐이 하나도 없는 상태.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슬립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슬립의 경우에는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더 작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식에서 또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도전동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1 빼기 슬립에다가 동기 속도를 곱한 것과 같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1 빼기 슬립에다가 P분의 120F를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1 빼기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효율이 되는 겁니다. 효율. 만약에 슬립이 0이면은 1 빼기 0 하게 되면 효율이 1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슬립이 1이면은 효율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효율 곱하기 동기 속도. 자, 그러면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분의 회전자 속도도 우리가 효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가 정지 상태에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역회전 시 슬립이라고 됐습니다. 슬립의 범위를 보게 되면은 전동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고요. 오히려 발전기 더 빨리 돌아요. 여기가 더 빨리 돌아요. 그러면 여기가 N이 더 빨리 돌아가는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발전기일 때는 슬립이 0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제동기일 때는 이제 거꾸로 역회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N이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때는 1보다 더 크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동기 속도와 손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속도, 여기 동기 속도 나왔죠. 동기 속도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도 나와 있게 되죠. 이게 회전자 속도죠. 그 다음에 2차 저항손, 슬립, 회전자 주파수 나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꾸 이제 이 돈으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또 돈이 사실은 또 비교하기가 또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월급.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은? 월급, 세금. 여기는 수령액. 이거 이해되세요? 딱 이 그림? 월급 받았는데 세금 떼면 수령액이죠. 그렇죠? 그럼 세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월급이 많을수록 세금 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월급 곱하기 세율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율, 비율. 만약에 세금이 세율이 10%예요. 그러면은 들어온 것의 10%는 세금이고 나머지 90%는 수령액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 전기 에너지가 여기 회전자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고정자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고정자를 1차라고 하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2차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의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는 거고 이 에너지가 실제로 나중에 회전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동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P2, 2차 입력이라고 해서 P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P2라고 하는 것은 2차에 들어오는 입력이에요. 회전자에 들어오는 입력. 자, 그 다음에 여기가 P0입니다. P0. 그럼 이걸 우리가 P0를 무엇으로 할 수 있냐? P0는 바로 이제 출력입니다. 출력. 자, 그러면 여기는요. 2차 동선이라고 해서 이걸 P2C, PC2 뭐 상관없는데 여기는 PC2라고 했어요. PC2라고 한번 볼게요. PC2. 이거는 2차의 동선입니다. 2차의 동선을 설명합니다. 2차의 동선. 2차의 동선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느냐? 2차의 동선은 이렇게 P2,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하게 된 겁니다. 슬립이 일종의 세율입니다. 자, PC2는 2차 입력에다가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한 것이 바로 여기 2차 동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돈은 지우고 만약에 슬립이 1이라면 뭐죠?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전기를 넣는데 돌지를 않아요. 그게 슬립이 1인 상태죠. 그건 다 손실이 되는 거죠. 슬립이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SPC2는 슬립 곱하기 P2가 되니까 슬립이 1일 때는 입력된 게 모두 다 손실로 가는 겁니다. 출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슬립이 근데 빵이에요. 슬립이 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립이 빵이면은 2차 입력이 곱하기 슬립인데 그러면 여기 손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세율이 빵이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2차 입력은 그대로 다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한번 써보게 되면은 자, 이런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P2라고 하는 것에 P2 빼기 PC2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P0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P0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P0라고 하는 것은 P2 마이너스 PC2가 되고 자, 이 얘기는 P2 빼기 PC2는 뭐예요? P2에 곱하기 슬립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보게 되면은 이제 P2에 여기 1 마이너스 슬립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이게 P 바로 제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1 빼기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P2로 양쪽을 나눠주게 되면은 P2분의 P0는 바로 1 빼기 슬립이다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1 빼기 슬립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분의 출력 이걸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게 되죠. 효율은 즉 1 빼기 슬립과 같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가져오게 된 겁니다. 표정 보니까 괜히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강사들보다 제가 또 쉽게 강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돈도 막 쓰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뒤에 문제만 몇 개 풀 줄 알면 돼요.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개념 그대로 전기 기사로 그대로 갑니다. 전기 기사 가실 때 그때 한 번이라도 저 개념을 봐서 다행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뒤에 넘어갑니다.
부하 시험이 있고요. 부하 시험은 실부하법이라고 해서 실제 부하를 거는 방법으로서 전기 동력계법, 프로니 브레이크법, 그 다음에 뭐 다이나모미터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립의 측정이 있고요. 회전계법, 직류 밀리볼트계법, 수화기법, 스트로보스코프법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1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속도. 답은 3번이죠. 2번. 유도전동기의 무부하시 슬립은 얼마인가? 무부하라고 하는 건 부하가 아무것도 안 걸려 있을 때. 그럼 동기속도로 회전하게 되죠. 가장 이상적일 때. 이때 슬립은 0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3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가장 이상적이다.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슬립의 범위는 어떻게 해요?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게 되죠. 다음 5번. 정지 상태에 있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정지해 있을 때 유도전동기의 슬립의 값은 최대가 되죠. 그렇죠? 슬립은 1이 되죠. 정지했을 때. 6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면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정지해 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7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상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 정지해 있는 상태. 정지해 있는 상태가 1, 2, 3, 4 중에 어떤 걸까요? 1번 어쩌고 저쩌고 운전 시, 2번 어쩌고 저쩌고 운전 시, 3번 어쩌고 저쩌고 운전 시. 답은 4번 기동시죠. 기동시는 정지해 있다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할 때 정지해 있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야 지금 어디야? 약속장소 난 약속장소에 왔는데 출발하려고 해? 기동하려고 해? 그럼 집에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친구는 만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8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정회전 슬립이 S이면 역회전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그 밑에 해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역회전은 그냥 E- 슬립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9번. 용량이 작은 유도전동기의 경우 전부하에서의 슬립. 전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하를 완전히 풀로 채웠을 때 그때의 슬립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5에서 10% 정도 됩니다. 10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2차 주파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여러분 2차 주파수부터 한번 보죠. 2차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요. 슬립에다가 1차 주파수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차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립에다가 그 다음에 2차 기전력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 슬립이 0.0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주파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0.05, 60Hz. 여기 주파수는 2차 주파수는 0.05 곱하기 60Hz.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3Hz가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죠. 12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2번에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아니죠. 회전소가 증가할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슬립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3번. 주파수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이 3%, 회전수 1164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13번. 자, 이 회전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요. 1- 슬립에다가 NS 이렇게 되죠. 자, 이 얘기는 1- 슬립이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3%, 0.03이죠. 자, 동기속도는 극수는 몰라요. 주파수는 60이라고 합니다. 극수 P분의 120 곱하기 60 했더니 1164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1, 2, 3, 4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1, 2, 3, 4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은 4 넣어보고 6 넣어보고 8 넣어보고 10 넣어보게 되면은 6 넣었을 때 딱 1164 나올 겁니다. 답은 2번. 14번. 슬립이 4%인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속도가 1200일 때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N은 슬립이 4% 동기속도가 1200 1- 슬립에다가 동기속도 NS. 자, 근데 이거 지금 뭐 다 알려줬네요. 슬립이 4%면은 여기가 0.96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00 곱하기 0.96 1152. 답 3번이 되겠네요. 15번. 사극 60Hz 슬립 5%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수가 얼만큼이 되는가? 자, 사극 60Hz라고 하게 되면 딱 몇 %입니까? 그러면은 1800이죠. 1 빼기 슬립, 1 빼기 슬립 하게 되면 0.05 곱하기 동기속도 1800. 자, 이 얘기는 뭐예요? 0.95 곱하기 1800 하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1712번이 되죠. 16번.
60Hz 사극 유도 전동기가 1700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의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자, 지금 사극 60Hz니까 1800분의 1800 빼기 1700, 1800 빼기 17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1800분의 100 계산할 수 있네요. 5.56%. 17번 회전수 1728rpm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속도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728 계산할 수 있죠. 답은 얼마? 0.04, 4%네요. 18번 주파수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3% 회전수 1164로 회전하고 있을 때 얼마인가? 아까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렇죠? 답은 몇 번? 2번이죠. 19번 6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전동기를 50Hz에 사용할 경우 원래 60Hz인데 이거 50Hz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속도도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동기속도 계산에 의해서 동기속도 계산에 의해서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속도도 낮아지게 돼 있는 거죠. 속도 낮아지게 되면은요. 1번 속도가 감소한다. 맞아요. 2번 자속이 증가한다. 맞아요. 3번에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전동기 뒷부분에는 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팬의 속도도 더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온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20번 200V 50Hz 사극 15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와 일대의 회전수가 1320rpm이면은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번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 빼기 슬립이에요. 슬립 알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는 슬립을 몰라요. 그래서 슬립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려면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또 동기속도를 몰라요. 동기속도를 계산하려면은 NS는 P분의 120F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 다 알아야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P 지금 극수가 사극이라고 했고 속도가 50이라고 했어요. 4분의 120 곱하기 50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1500이죠. 1500 rpm. 1500 rpm이니까 자, 여기 동기속도가 1500이고요. 회전자 속도가 그런데 132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1500분의 180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 아마 0.12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1-0.12 계산하면은 결과값 나올 수 있겠네요. 88%. 21번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효율은 무엇이냐? 동기속도분의 회전자 속도다. 그러면은 동기속도는 무엇이냐? NS분의 회전자 속도는 무엇이냐? 이거는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동기속도와 같다 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1 빼기 슬립과도 같다. 이렇게도 또 몇 가지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1 빼기 슬립과 같은 거죠.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22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이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P2C라고 했어요. 여기서는요. 자, 그러면은 P2C라고 하는 것은 슬립에다가 P2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P2분의 P2C가 되겠죠. P2분의 슬립. 2번이 틀린 거죠. 2번 이거는 슬립 얘기죠. 그렇죠?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죠. 23번. 회전자 입력이 10kW, 슬립이 3%인 유도전동기 2차 동소는 어떻게 되는가? 자, 2차 동소 구하는 거 P2, C는 슬립 곱하기 P2. 지금 슬립이 얼마라고 했냐면 3%, 0.03이고 그 다음에 입력이 10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0.3 킬로와트, 즉 300와트가 되겠네요. 네, 답은 여기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슬립 구하는 것과 함께 자, 여기 동기속도, 그 다음에 2차 동손, 여기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